자, 그 다음에 쿨롱의 법칙입니다. 자, 쿨롱의 법칙은 자,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할 때에 이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 Q1이라는 쿨롱이 있고, 또, 자, R미터 떨어진 지점에, 자, Q2라는 쿨롱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R미터 떨어진 지점에 Q1, Q2가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때, 자, 쿨롱의 법칙을 힘입니다. 힘이니까 F라고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쿨롱의 상수에다가, 자, 요 값은 바로 뭡니까? Q1과 Q2에 뭐니까? R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힘 F는 쿨롱의 상수, 좀 전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 그랬어요. 자, 이 값에다가 바로 R 자성분의 Q1, Q2를 곱한 값이 바로 쿨롱의 법칙이고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좀 전에 얼마라 했냐면은 바로 9 곱하기 10의 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9 곱하기 10의 구성분의 R 자성분의 Q1, Q2 단위는 힘이니까 뭐가 돼요? 뉴턴이 되겠네요. 자, N을 갖다가 바로 뭐라고 한다? 뉴턴이라고 해요. 자, 그럼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전하 사이에 자, 힘입니다. 자, 힘은 먼저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두 전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네요. 그 다음에 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극성에 관계없이 두 전하의 수평선상에 위치합니다. 자, 전하의 극성에서 자, 극성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자, 극성이 동일하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플러스 플러스 서로 흡입이 돼야 한대요. 밀어내죠, 얘는. 자, 자석으로 따지면 N극과 S극을 붙여보세요. 붙어요, 안 붙어요? N극과 S극을. 안 붙잖아요, N극과 S극. 밀어내잖아, 둘은. N극과 S극이 만들면 얘는 뭡니까? 지난철처럼 탁하닥 붙지만은 N과 N극 같은 극이 만나면 서로 밀어내요. 그럼 자, 극성이 동일하다는 소리는 바로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그럼 뭐가 돼요? 둘 사이는 서로 밀어내죠. 바로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자, 극성이 반대입니다. 즉 얘는 뭐 플러스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극성이 반대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자석으로 따지면 N극과 S극입니다. 서로 당기죠. 그래서 자, 극성이 반대일 때는 흡입력이 작용합니다.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자, 이 전기의 세기를 다른 말로 전기장 또는 이것을 자, 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 전기의 세기를 기호로 2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단위는 바로 볼트 퍼 메타로 나타내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전기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전기력선이 미치는 공간을 갖다가 바로 전기의 세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기의 세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단위 점전하 플러스 1쿨롱을 임의의 지점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갖다가 바로 자, 전기의 세기라고 합니다. 자, 의미도 알아두세요. 단위 점전하 플러스 1쿨롱을 임의의 지점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의 세기다. 자, 전기의 세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해서 이렇게 의미를 물어봅니다. 자, 여기에 자, Q1이라는 쿨롱을 놓고 자, 이 Q1을 그냥 자, Q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 지점에 자, 여기다가 Q2를 놓는데 자, 이 Q2의 값이 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 되더라? Rm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전기의 세기 E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R 자성분의 Q1, Q2를 곱한 값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봅니다. 자, Q1을 Q로 뒀고 Q2를 1로 뒀죠. 그러면 자, 이거 다시 나타내면 이 값은 바로 얼마 되느냐? 9 곱하기 10의 구승에 R 자성분의 Q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봐요. Q1을 Q라고 뒀고 Q2를 1이라고 뒀잖아요. 그럼 바로 이와 같은 값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단위가 바로 볼트 퍼 메타가 돼요. 자, 그러면 전개와 힘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먼저, 자, 힘, F는 다시 한 번 더 쓰면은, 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1, Q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개의 세기 E는, 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1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값과 이 값을 같게 합니다. 자, 잠깐만 봐요. 이 값과 이 값을 같게 하면은, 자, 여기다가 전개의 세기에다 양변에다가 Q2를 곱해주면은 이 값이나 이 값은 같아지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F는 바로 뭐가 돼요? Q2에다가 2를 곱한 값이 되겠네요. 자, 그럼 그 Q2를 그냥 Q라고 보면 바로 뭡니까? 얘는 Q,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누구의 값을 계산해 보냐면은 2의 값을 계산해 봅니다. 그럼 2는 바로 Q분의 F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잠깐만 봐요. 이거 단위도 물어봅니다. 자, 그럼 요거 단위는 바로 뭐가 돼요? 자, 힘의 단위 뉴턴에다가 전하의 단위 요렇게 되겠죠? 뉴턴 퍼 쿨롱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의 단위가 뭐라고 있습니까? 바로 볼트 퍼 메타를 했어요. 그럼 이 값이 바로 볼트 퍼 메타의 값과 같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자, 이 V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IR의 값이죠. V는 IR이잖아요. 그럼 이 값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와 저항의 단위인 옴, 퍼, 메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요것의 단위도 간혹 가다가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발사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전화 밀도가 있어요. 자, 이것은 단위 길이당
전하량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선전하 밀도를 로우의 L로 나타냅니다. 또, 자, 이 로우의 L을 갖다가, 자, 이 기호가 뭐라고 했나요? 란다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란다는 통상 무엇의 기호로 많이 씁니까? 파장의 기호로 많이 씁니다. 자, 이것은 단위가 콜롬 퍼 메타가 돼요. 자, 이 값은 다른 공식을 이용하는데 이 공식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러한 도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도체에 지금 dq 쿨롱이라는 전하량이 이동하고, 즉, 자, dq라고 하는, 우리가 이 d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미소의 값입니다. 미소 전하량이란 소리예요. dq라고 하는 선 미소 전하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도체에 미소 전하량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만큼? 미소 길이. 자, 요거의 길이를 갖다가 dl 나타내게 미소 길이. 자, 요만큼의 거리를 이동하는데 뭡니까? 이만큼의 전하량이 지금 이동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 로우의 L의 값은 바로 얼마가 되냐면은 dl분의 dq, 바로 이 값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분과 적분을 계산할 때에 전체 값을 나타낼 때에 뭘 이용한다 그랬어요? 적분을 이용한다 그랬고, 미소값을 나타낼 때는 뭡니까? 미분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럼 얘가 바로 뭡니까? dt분의 d, 이런 꼴이잖아요. 그럼 얘가 바로 미분이죠? 미소값을 나타낼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 전하량은 자, 전체 전하량 Q는 인테그랄 로우의 L에 바로 dL을 곱한 이 값이 되겠네요.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낸다는 걸 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값은 다른 값을 계산할 때에 이 식을 응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면전하 밀도입니다.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에요. 자, 그럼 면전하 밀도를 로우의 S로 나타내고, 또 얘는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자, 요 기호를 읽을 때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시그마라고 이야기해요. 로우의 S 또는 시그마 S, 이런 거로 나타내고, 또 이 값은 D로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쿨롱 퍼 제곱미터가 돼요. 면적이니까. 자, 이러한 하나의 면이 있습니다. 자, 이 면에 임의의 면적. 자, 얘를 ds 제곱미터라고 보고, 자, 이 면적 안에 dq 쿨롱이 존재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면전하 밀도 로우의 S는 바로 ds분의 dq. 자, 이렇게 나타내겠네요. 그럼 여기서 전체 전하량은 Q는 바로 인테그랄 로우의 S의 ds,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최적 전하 밀도입니다. 자, 최적 전하 밀도는 단위 최적당 전하량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단위 최적 전하 밀도 로우의 V는 바로 dV분의 dQ라는 값으로 나타내고 단위는 콜롬 퍼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최적이니까. 자, 그럼 얘도 전체 전하량은 Q는 인테그랄 로우의 V의 dV. 자, 이러한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과 전속 밀도의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좀 있어요. 자, 여기서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하량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전하의 이동선을 가상적으로 그린 선을 갖다가 바로 전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전기는 뭡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요?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흘러가죠. 그래서 자, 전속은 플러스에서 바로 마이너스로 향한다. 자, 전속 밀도입니다. 자, 전속 밀도는 D 콜롬 퍼 제곱미터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밀도는 뭡니까? 선전화 밀도, 면전화 밀도, 최적전화 밀도가 있었죠. 그럼 쿨롱 퍼 제곱미터는 바로 무엇의 단위입니까? 면이죠. 그래서 자, 이 전속 밀도는 조건이 없으면은 면전화 밀도를 기준합니다. 자, 그럼 이 전속 밀도는 구전화 Q 쿨롱으로부터 R미터 떨어진
지점에 뭐 가상적인 밀도. 자, 이것을 갖다가 바로 전속 밀도라고 합니다. 가상적인 전속수의 밀도.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쪽에 누가 존재한다고요? 플러스 전하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얘가 구전하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전기력선은 뭡니까? 이 도체 외부로 발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구를 향해서 전부 다 얘가 지금 발산이 돼요. 이렇게. 자, 요 발산된 거리가 지금 얼마라고요? R미터라고요. 자, 좀 뒤에 이제 전기력선의 성질에서 나옵니다. 자, 이 전기력선의 성질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하고, 자, 자기 자신만으로 폐곡선을 이루지 않고, 즉,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 여기에 지금, 자, 전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류 I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은, 이 I라는 값은 이렇게도 흘러가겠지만은, 이 도체 외부를 통해서 뭡니까? 이렇게 발산이 되죠. 자, 이 발산하는 형태를 지금 이렇게 고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요 지점이 나타내는 것은, 이 지점이 나타내는 것은 항상 무한 원점을 나타내요. 구가 나타내는 이 테두리가 무한 원점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요 무한 원점에는 전기 세기가 얼마일까요? 자, 다시 말합니다. 자, 여기 봐요. 자, 이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발산이 됩니다. 자, 발산이 되면은 얘가 항상 일정한 힘을 가지고 발산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힘을 10에서 출발하면 뭐가 돼요? 이 10이라는 숫자 점점 떨어져서 제로가 되는 지점이 있겠죠. 바로 이 9가 나타내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얘가 여기서부터 발산해서 이 발산되는 값이 완전 제로가 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무한 원점은. 그래서 이 무한 원점이 나타내는 의미는 전개 세기가 얼마인 것을 나타내더라? 0인 것을 나타내요. 자, 그럼 얘가 뭡니까? 구의 표면적이네요. 자, 구의 표면적에 구의 표면적의 값은 얼마인가요? 4파이 R 자생이 됩니다. 구의 표면적은. 자, 그럼 여기서 전속 밀도는 전속 밀도 D의 값은 어떻게 나타낸 값이냐면은 구의 표면적분의 전하량으로 나타낸 것을 전속 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구의 표면적이 방금 얼마라고 했냐면은 4파이 R 제곱이라 그랬고 전하량이 Q가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속 밀도의 값이에요. 전속 밀도와 전객의 세기와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개의 세기. 자, E는 다시 한 번 더 써보면은, 자, 4파이 입실론 제로 R 자성분의 Q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전속 밀도 D의 값은 4파이 R 자성분의 Q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자, 전개의 세기와 전속 밀도를 같게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값과 이 값을 같게 놓으려고 하면은 전개의 세기에다가 입실론 제로를 양변에 곱해버리면 되죠. 그럼, 자, 여기다가 양변에 입실론 제로를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요거 약분돼서 뭡니까? 같은 값이 되네요. 그래서, 자, 여기서, 자, 전속 밀도 D의 값은 바로 뭐가 돼요? 자, 그냥 입실론 2라고 나타낼게요. 총괄적으로. 유전율이 바로 뭡니까?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S를 곱한 값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값은 다시 나타내면 얘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2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입실론의 값은 바로 전개의 세기분의 D가 되죠. 그리고 좀 전에 유전율의 단위가 뭐라고 했나요? 페로퍼미터라 그랬죠. 자, 요런 관계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전속 밀도 D는 바로 유전율에다가 전개의 세기를 곱한 값이라 그랬고, 좀 전에 쿨롱의 힘은 뭡니까? 바로 쿨롱에다가 뭐를 곱한 값이라고요? 전개의 세기를 곱한 값이라고. 자, 요런 단순하게 나타내는 값들은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 이 전속 밀도는 유전율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속 밀도는? 없죠. 유전율 높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것도 물어본다는 겁니다. 전속 밀도와 유전율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라고 물어보면은 공식을 알면은 유전율과 관계가 없다는 거 아는데 공식을 모르면 뭐가 돼요? 한참을 머뭇거립니다. 자, 그리고 이 작약에서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으로 썼던 공식들은 아닙니다. 완전 생산 공식이죠. 우리가 회로나 또는 기기나 또는 전력에서 쓰던 공식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작약이 전기의 기본이자 원론이 되는 과목이에요. 항상 이 과목이 힘듭니다. 근데 얘를 이해를 하면은 회로나 기기가 손쉽게 접근이 돼요. 근데 원론이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얘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얼핏 교재를 보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 진행하는 내용하고 교재에 빠진 내용하고 조금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장마다 이론을 다 복사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필기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하는 문제를 더 치중하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다 복사를 해드리고 문제 풀 때만 교재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조금 좀 수월한데 쉽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약점이 있어요. 프린터물을 나눠준 약점이. 무슨 약점이 있겠어요? 안 쓴다는 겁니다. 안 쓰는 건 좋아요. 그러면은 쟤는 항상 제 수업이 그래요. 항상 수업 시간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저도 그만큼 써요. 여러분은 쓰게 만드는 만큼 저도 여기 다 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프린터물 나눠준다 해서 제가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저도 씁니다. 쓰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집에 가셔서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잘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또 이 자기학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여러분 실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자기학은. 그래서 이론 때만 보고 실기 때는 나머지 과목은 다 실기에 연관성이 있지만은 이 자기학만큼은 실기하고 연관성이 없어요. 만약에 이 자기학이 실기와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아마 실기 다 포기할 겁니다. 자, 오늘 전기력선의 성질까지 한번 나가려고 했었는데 조금 그거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전기력선 성질부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더라도 자, 자꾸 보시면은 또 눈에 자꾸 들어와요, 공식들이. 자, 그리고 어떤 계산 문제 잠깐만 봅니다. 모든 과목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 계산 문제 해줄 적에 어떻게 했어요?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 말들을 기호로 다 바꿨죠. 앞에서 제가 모든 수업 스타일들이 마찬가지 이 자기학도 공식하고 친해지려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말들을 갖다 전부 다 기호로 다 전환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 풀 때에 말로 주어진 것은 제가 기호로 다 전환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하는 연습만 하면은 빨리 공식이 눈에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공식 쉽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